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23일 일요일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가뭄이 심하거나 이상 고온이 있을 때만 나타나던 밤나무 산루의 나방 유충이 최근 만성화하고 있습니다. 기후에 상관없이 매년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 올해 피해 면적도 벌써 100헥타르를 넘어섰습니다. 이병선 기자입니다. 여름철 푸른 빛을 뽐내야 할 밤나무들이 시들어가는 단풍 마냥 누렇게 물들었습니다. 잎사귀는 모두 없어지고 누르스름한 밤꽃만 남은 겁니다. 올라가 보지는 않았지만 이 겉에서 보기에 새빨가니까 이제 금방 말라 죽어요. 다 말라 죽어. 범인은 밤나무 산루의 나방 애벌레. 가까이에서 나무를 살펴보니 몸 길이가 어른 손가락보다 긴 애벌레들이 잎을 갉아먹고 있습니다. 옆나무로 이동해가며 갉아먹는데 밤나무나 상수리나무는 물론 독성이 있는 온나무까지 닥치는 대로 먹어치웁니다. 그렇지, 이렇게 먹는 데는 다 그렇지요. 이제 저쪽 이렇게 해서 저 안 그런 지역은 저기는 아직까지 안 갔고 그런 데는 이런 데는 다 그렇잖아요, 아주. 밤나무 산루의 나방 애벌레가 지나간 나무는 이처럼 앙상하게 가지만 남아 결국 말라 죽게 됩니다. 강원도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밤나무 산루의 나방 피해 면적은 도내 600헥타르에 달하고 올해도 확인된 피해만 벌써 100헥타르를 넘습니다. 최근 계속된 고온 건조한 날씨가 유충이 살아남기 좋은 조건을 만들면서 개체수가 크게 늘어난 겁니다. 5월 초부터 현재까지 약 한 140여 개소의 80헥타르에 대해 약제 방제에 충격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기후변화로 몇 년 새 급격히 늘어난 해충이 매년 기승을 부리면서 산림을 황폐화시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병선입니다. 전북 새만금 지역과 부산 북항 등에 내국인 출입 카지노를 설립하려는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폐광 지역에서는 강원랜드의 내국인 카지노 법적 근거인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연장하려는 움직임이 시작됐습니다. 홍한표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북 새만금 지역의 내국인 출입 오픈 카지노 유치 공방이 다시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지역 정치권이 오픈 카지노 유치는 지역 발전의 전환점이 된다는 입장을 내자 환경단체 등에서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새만금 지역은 3년 전인 2016년에도 바른미래당 김관영 의원 등이 오픈 카지노 설립을 추진하다 중단된 바 있습니다. 부산 북항, 제주도, 인천 영종도에도 오픈 카지노 유치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선과 태백 등 폐광 지역에서는 강원랜드 카지노 설립 취지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지역이 어렵다 이래서 다들 한다 그러면 그건 논리에 맞지 않고 저희 같은 경우는 완전 지역 붕괴된 부분이었고 군산하고는 조금 입장이 틀리죠. 이런 가운데 강원랜드 내국인 출입 카지노 설립 근거인 폐광 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이른바 폐특법 추가 연장 움직임도 시작됐습니다. 이상호 강원도 의원은 침체된 폐광 지역의 대체 산업을 육성하고 경제 회생을 위해 폐특법이 다시 연장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라면 지역의 명운이 달린 폐특법 연장에 대해 최문순 도지사님께서 절박하게 움직이시는 게 태백시도 최근 국회의원들을 찾아 폐특법 연장 내용이 담긴 개정안 통과를 건의했습니다. 폐특법은 지난 1995년 10년 한시법으로 제정된 이후 두 차례 연장돼 2025년 만료를 앞두고 있습니다. MBC 뉴스 홍한표입니다. 동해고속도로 북양양 나들목과 7번 국도를 잇는 연결도로가 피서철에 개통됩니다. 하지만 북양양 나들목 종점에서 국도로 바로 진입하는 교차로가 없어서 운전자들의 불편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황병춘 기자입니다. 2016년 11월 개통한 동해고속도로 북양양 나들목. 나들목을 빠져나와 속초 대포항과 양양 물치항으로 이어지는 국도 7호선에 접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좁은 마을 도로를 통과하고 먼 거리를 돌아가야 합니다. 양양군은 지난 2017년부터 국도 7호선과 바로 연결되는 도로 건설에 나서 다음 달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양양군은 해수욕장이 개장하는 7월 12일까지는 모든 공사를 마치고 북양양 IC 연결도로를 개통할 예정입니다. 쌍천 제방을 따라 2.5km를 3개 공구로 나눠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골재 포솔이 끝나면 바로 이제 이제 양쪽 축구 구조물을 설치하고요. 축구 구조물 설치가 되면 이제 가로등이나 신호등 공사가 들어가고요. 고개 연기해서 같이 포장하고 하면서 마무리가 됩니다. 연결도로가 개통되면 물치항이나 대포항으로 가는 거리와 시간이 단축되지만 국도와 접속하는 노선이 복잡하게 개설됐습니다. 국도로 바로 진입하는 교차로를 설치하지 못하고 북양양 나들목에서 쌍천교 아래 도로를 우회하는 노선으로 건설돼 운전자들의 불편이 예상됩니다. MC 뉴스 홍병진입니다. 강원학교 비정규직 연대회의가 임금 인상 등을 요구하는 파업 찬반 투표 결과 전국 찬성률과 비슷한 88.2%의 높은 찬성률로 총파업을 결의했습니다. 이에 따라 내일 강원도 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연 뒤 오는 7월 3일 서울 총파업 결의대회에 이어 이튿날부터 강원도 교육청과 각 시군 교육지원청에서 파업대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사상 최초 3일 이상의 최대 규모의 파업으로 급식 중단 사태와 돌봄 대란이 우려되자 강원도 교육청은 대책 마련에 들어갔습니다. 강원도 내 휘발유 가격이 지난주부터 하락세로 전환됐지만 평균 가격은 전국에서 세 번째로 높았습니다. 한국석유공사 오피넷에 따르면 도내 휘발유 가격은 이달 초 리터당 1,538원으로 최고치를 기록한 뒤 2주 연속 하락해 리터당 1,522원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편 강원 지역 휘발유 가격은 서울과 제주에 이어 세 번째로 전국 평균보다 높은 수준을 보였습니다. 바다에서 스쿠버 다이빙을 하던 50대 남자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속초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어제 낮 12시 52분쯤 강원도 양양군 동호 해변 앞바다에서 스쿠버 다이빙을 하던 52살 고모 씨가 물 위로 올라오지 않아 일행이 해경에 신고했습니다. 해경은 오늘 오전 8시 53분쯤 사고 지점에서 약 130m 떨어진 수중 모래바닥에서 숨진 고모 씨를 발견해 인양하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8일 동안 복무를 이탈한 30대 사회복무요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춘천지법 형사 2단독 여현주 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5살 A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춘천의 한 시설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던 A씨는 2016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출근하지 않거나 복무를 무단 이탈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여 판사는 같은 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질러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모레부터 음주운전 단속 기준이 강화되는 가운데 강원경찰은 음주운전을 뿌리 뽑기 위해 자체 단속에 나섭니다. 강원지방경찰청은 내일 아침부터 한 주 동안 도내 모든 경찰 관서에 출입하는 차량을 대상으로 출근길 음주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모레부터는 음주운전 단속 기준이 강화돼 과음한 다음 날 숙취 운전도 단속에 적발될 수 있습니다. 지난 5월 강원도 내 기업들의 해외 수출이 전국에서 유일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무역협회 강원본부에 따르면 지난 5월 강원도 내 수출은 모두 1억 8천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7%인 300만 달러가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반면 같은 기간의 전국 수출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5%가 감소했습니다. 도내 수출이 증가한 것은 시멘트와 화장품 등을 중심으로 중국으로의 수출이 13%가량 늘어났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강원도가 평창 동계올림픽 빙상 경기장을 다른 용도로도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강원도는 오는 10월까지 12억 원을 투입해 가톨릭 관동대 관동하키센터에 채광창을 설치해 교수 연구실과 강의실, 복합체육시설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1,700여만 원을 들여 스피드 스케이팅장과 강릉 하키장, 관동 하키장의 안전 실태를 점검할 예정입니다. 식중독의 위험이 높아지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도내 축산물 취급업소에 대한 위생 점검을 실시한 결과 단속 대상의 10%가 적발됐습니다.
강원도가 지난 17일부터 19일까지 도내 축산물 영업장 223곳을 점검한 결과 22곳에서 24건의 위반 사안이 적발됐습니다. 업장별로는 식육 포장업장에서 13건의 위반 사안이 적발됐고 식육 가공업체에서 6건, 식용란 수집 판매업에서 5건 등이었습니다. 위반 사안별로는 종업원 건강검진 미실시가 9건, 위생교육 미실시는 6건이었고 냉동시설 기준온도 미달도 1건이 있었습니다. 정의당 강원도당 동해 삼척시 위원회가 창당합니다. 정의당 도당에 따르면 내일 동해 삼척시 위원회가 창당 대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